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집편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희망찬 이야기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경제 침체,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한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제에서 돌아가는 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 경제 폭락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지금 경제가 무너지는 게 사람들은 야 경제가 무너지면은 뭐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게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가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외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국제 정세가 어두워서 조선이 러시아를 전 세계가 영국이 러시아를 죽이려고 그 칼을 들고 덤비는데 조선의 그 국왕이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국제정세 해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미국이나 전 세계가 중국을 해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자꾸 친중 정권, 친중 행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이제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를 모르고 투자를 하거나 기업 경영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휘발유 통을 들고서 불 속에 들어가는 행위와 똑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이제 중소기업도 국제 정세를 모르면 애써 모은 그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제2의 이제 IMF가 올 겁니다. 아주 지금 심각할 건데 자신의 이 단기적으로 아주 고강도의 그 충격이 올 겁니다. 한 1, 2년, 뭐 2, 3년, 뭐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 국민 학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험 차원에서 이제 국제 정세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중국에다가 뭐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기업은요 주식을 사면 안 되죠. 주식 사면 그 주식 똥값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분이 중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그 돈을 못 받았다고 하길래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길래 아니 그냥 포기하고 철수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받을 거 못 받고 계속 그냥 질질질 끌고 계시다가 돈이 더 많이 물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달러가 없으니까 걔들 돈을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그 뭐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역사를 보면은 미래가 보이고 국제정치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기업이 어떤 기업이 북한에 미국의 허가를 얻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보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자기 재산도 지키고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방송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좀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IMF 때도 안 팔았던 그 신동비 롯데가 지금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늘이 내린 부동산 감각 그래가지고 지금 롯데가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고 뭐 이 황무지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참 아파트 단지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현대가 제조업에 투자를 한 반면 롯데는 유통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도 지금 다 매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도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롯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 10조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 현재 가치가 10조래요. 10조. 그런데 이제
백화점, 마트, 아울렛 이게 유통 아닙니까? 유통도 지금 다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한국이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이 올랐다가 이제 거품이 꺼졌는데 한국도 지금 이제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 1위 대기업 삼성그룹이 과거 IMF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몸집을 줄였던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룹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초동에 이제 그런 삼성타운조차 매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한국의 부동산 그룹인 롯데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고 또 유통기업인데 유통도 다 매각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제 한국에 심각하게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 팔아버리고 현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죽어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전략적 M&A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투자를 하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금융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롯데가 은행처럼 뭐 그런 금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탄 지고 있다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기업들 사들이겠다는 거, 싸게 사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까지 기업의 핵심인 부동산과 유통을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 과거에 그 IMF 김영삼 정권 때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한 다음에 한국이 IMF 들어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롯데그룹이 일본에도 이 롯데가 있으니까 정보를 미리 알고서 그 한국이 IMF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서 그 당시에도 그 부동산을 안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을 팔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칠성음료, 롯데 제과의 부동산, 그러니까 뭐 공장 부지인지 아니면 뭐 그런 유통물류센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공장 부지인 것 같아요. 롯데 제과가 갖고 있는 뭐 공장 부지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대량으로 매각을 한다. 그런데 신동민 회장이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났네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걸 미리 들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한국이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고 나면은 북한을 정리할 겁니다. 올 겨울에 이제 내년 봄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한국에 투자됐던 모든 자금들이 북한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영원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서울이 1000만 기준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북한이 개발되면서 북한 휴전선 경기 북부 파주 문산 뭐 양구 뭐 강원도 고성 뭐 이런 데가 개발되면요 인구가 한 200에서 300만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공장도 글로 빠져나가고 하면요 서울의 땅값이 어느 순간에 폭락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국내는 부동산이 이제 뭐 남아도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유입된 일본 자금이 최대 53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일본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자본을 빼가지고 북한에 투자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롯데가 부동산 팔아치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스가 장관도 만났고 뭐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에 거대한 쓰나미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지금 세금이 계속 올라가서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 낸다고 헉헉거리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금을 철수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저금리를 우리 그 저축은행 대부업 이런 거 다 일본 저금리를 갖고 와서 한국에 돈놀이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된 것들을 야 더 이상 만기 연장 안 해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중소기업들도 돈을 뭐 빌릴 데가 없어지고 하면은 부도나겠죠. 중소기업이 부도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실직되는 거 그러면은 뭡니까? 아파트 대출금 상환 못하고 하면 줄줄이 이제 아파트가 한 개 두 개씩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럼 갑자기 어느 순간 부동산이 폭락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 자살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버리기 때문에 돈맥 경화가 생기는 거죠. 기업 출부도 생기고 뭐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기업들이 자금들이 한국의 이 중소기업들 알짜배기들을 M&A 전략적 M&A를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길 거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도 지금 그 뭐야 미국에서 한국을 손본다, 경제적으로 손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롯데가 80% 세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폭락을 하면은 물건 살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싹 다 80% 해가지고 그 창고 떨이 해버리고 현금 그 창고 부지도 매각하고 현금 확보하고 돈 갖고 있다가 뭐 북한에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뭐 알짜배기 기업 사들이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신호탄입니다. IMF 때 우리가 그 전날도 술 마시고 흥청망청 했는데 그 다음날 IMF 와가지고 한 방에 무너졌어요. 그거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자금을 줬는데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북한에서 옷을 만들어 와가지고 국내에서 팔았습니다. 이거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불가피하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 뭐 한국 정부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국책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거래기업이 줄도산하겠죠. 예. 왜 안 들어올 수가 없냐? 자, 보십시오. IMF 때 왜 IMF 맞았습니까? 일본 그 버리장머리 고쳐주겠다 그 이야기 하는 바람에 일본에서 만기 도래되는 것들 더 이상 만기 연장 안 해주고 자금 빼버리니까 한 방에 무너졌는데, 지금 이수혁 저 주미대사가 70년 전에 동맹 맺었다 해서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미국의 대한민국이다. 이거 한미동맹 파기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야 한국 일본 보고 한국 손 좀 봐, 자금 빼,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기자회견도 취소했어요.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이 야씨 그따구로 할 것 같으면 때리시고 나가라고 뭐 그랬다 뭐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IMF 때하고 상황이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자, 북한 중국 이란 커넥션 때문이라도 북한 중국을 제거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이 풍선입니다. 풍선, 미사일 풍선 20에서 30톤짜리 미사일이 올라가면 바퀴가 눌러져야 되는데 바퀴가 멀쩡하죠. 사람이 100kg짜리만 타도 바퀴가 찌그러지는데 풍선이다. 그리고 저기 태양절, 태양궁, 뭐 불타는 태양이 상징인데 자기들이 태양족이라고 하는데 새벽 3시에 밤중에 이 뭐 퍼레이드를 하는 것 같으면 쫓긴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발악입니다. 올겨울에 이제 압록강이 열면 대량 난민이 북한으로 만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자, 지금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벳, 운남성, 뭐 대만 해협 막 엉망인데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북한 난민을 만주로 흘려보내서 만주 지역을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북한과 중국이 정신이 없을 때 남한내 친중 세력, 친북 세력을 이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급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친문재인 정권, 친문재인 세력들이 중국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가 박살나면 돈이 씨가 마르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고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오고 한국의 은행들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친중파, 친북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지금 한국을 계속 지금 제재를 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반미 친중 행위를 문재인 정부의 반미 친중 행위를 미국이 자꾸 그냥 봐주고 하니까 일본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코드, 방위비 분담금, 뭐 클린 네트워크 참여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안 하겠다. 야 씨 왜 우리 보고 그래, 한국은 왜 안 해?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한국의 군사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 한국을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국을 경제 제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미국이 하는 거 따라가지 않겠다. 계속 한국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일본의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을 제재를 안 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입장도 지금 그 북한을 어떻게 손을 보고 평경 작업하려고 올 겨울에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한국군이 필요합니다. 왜?
일본 자위대하고 훈련한 그거는 그 센카쿠엘도 지키는 거고, 일본 그 자위대는 육상 자위대는 남쪽에서 활동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지금 추운 겨울에 북한에서 활동을 못 해요. 결과적으로 한국군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일본의 해군 해상 자위대나 공군 항공 자위대가 중국을 위협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해전국이기 때문에 그 일본이 중국을 폭격할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 미사일을 지금 사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와가지고 언제 훈련해가지고 언제 그 폭격합니까? 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친중 정권, 친북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친중 정권, 친북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먼저 청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북한을 정리하기가 힘들어진다. 왜 뒤에서 공격당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어서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끄집어 내리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남은 임기 다 채우겠죠. 그래 갈 거다. 한국 국민들 하기 나름이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손보기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중국의 교회를 불태우고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하는 건데, 또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이제 손보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님들을 구속하고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손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부 요원들 대거 교체했답니다. CIA부터 해가지고 대거 교체인데, 요즘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그 전에 사장이 친중이었다고 기사 한번 나오고 나더만 그 다음에 기자들이 대충 대거 교체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 정보부 요원들이 친민주당 계열이고 친가톨릭 계열이었다면은 교체 후는 지금 기독교 성향의 요원들이 대거 채용됐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 북한, 중공,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사탄으로 보고 있고 지금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인데, 미국의 정보 다루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부서의 경우는 한국에 왔던 기독교 선교사 1세대, 2세대,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조선 말기부터 들어왔던 분들, 그리고 이제 6.25 전후로 들어왔던 분들, 그런 분들의 아들이거나 손자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거 채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뒷골목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정보부, 한국을 다루는 부서에 대거 포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뒷골목까지 알고 있는 거고, 애착도 강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다 교회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국의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큰 거죠. 그런데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님을 잡아가,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다. 그리고 좀 한국의 또 선교사 중에 몰몬교 선교사들, 이런 분들, 장기 체류했던 이런 분들을 또 대거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국제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종교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사탄은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야지 끝나는 거지, 적당히 협상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화성애, 동성애, 낙태 근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이 국제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복음 전파, 자유를 전파하고 사탄을 없애고, 그러니까 공산당 전체주의는 없어져야지 끝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의 십자군 전쟁이 가톨릭 기반의 십자군 전쟁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기독교 기반의 십자군 전쟁이다. 이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이제 구원하고,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이제 깨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만주, 몽골, 북중국의 지하 교회를 또 구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중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유의 고속도로, 복음의 고속도로를 까는 게 미국의 전체적인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이 중요한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되는 게 없으니까 이걸 갈아엎기 위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열받아 가서 들고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하는 뭐 그러한 그림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재선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쓰나미가 몰아칠 거라는 거죠. 그 미국판 1대1로 신실크로드 뭐 개척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미국이 해양 국가에서 육상 국가로 올라오는 뭐 그러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왜? 해상에 뭐 적이 없으니까요. 육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대로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라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가르는 하나의 자유의 만리장성, 자유의 고속도로 뭐 그런 걸 깔겠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 경제가, 한국 경제가 폭락하고 하는 거는 이 국제정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폭들 간의 이 싸움인데, 한국의 미국의 오른팔인데 지금 중국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해 있다. 그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자기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일기, 전쟁과 국제정치 일기입니다. 수업 일정이 매주 토요일 12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이고요. 연말 연초는 그 저희가 수업을 안 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연휴 연초는 수업을 안 한다. 그런데 이제 입학식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수업이고요. 첫날이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이제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입학식 특강이고, 방위산업의 역사 글로벌 빅텐트. 이 지금 글로벌 빅텐트라는 게 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 쿼드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벌써 2018년에 말씀하셨는데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고, 한국전 당시에 한반도 주변 정세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펜앤드마이크 김용삼 대기자, 그리고 제주 4.3 사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 상태가 지금의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대한역사문화원 그 김재동 원장님,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역사와 미래, 원자력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 전 원자력 환경공단 강철영 부의사장님,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일부 선거 개입, 북한이 한국에 선거 개입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구국 제자 훈련 이희천 대표, 그리고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신십자군 전쟁, 이제 핵심은 한국이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원 대표, 제가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중반기의 국가 발전 비전,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신 김병관 장군, 사성장군이죠. 그리고 지금 현 한미 안보연구회 회장이신 김병관 장군께서 해주신다. 그리고 미국이 거부한 이승만 대통령 태평양 동맹,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자 하는 쿼드가 이게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자고 한 건데, 그때 미국이 거부를 했어요. 그거를 지금 이승만 포럼의 김효선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신다. 그리고 고려와 몽골의 혼인동맹, 형제의 맹 803주년, 이게 지금 고려하고 한국이 형제의 맹을 맺은 지 8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주, 몽골 이거를 다 이제 민주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국 몽골 학회 박원길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거 스파이전 간첩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전쟁과 국제정치, 국제정세입니다. 이걸 28시간을 이제 쭉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도 이제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왜냐면 우리가 이 국제정세를 알려면은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몇십 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미래하게 돼 가지고 하루에 50만원씩 돈 내고 공부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런 거 50만원씩 하루에 뭐 50만원씩 내고 뭐 수업 들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 한국 지금 경제가 무너진다고, 국제정치 잘못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지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국제정세를 모르면. 자, 수강 금액은 150만원이고요 1개월에 총 16시간입니다 총 3개월이가 48시간이고 선착순 70명입니다 저희가 그 일시불로 받는 게 할부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달만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신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3개월 풀로 150만원이고 선착순 70명 그 수료증을 저희가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을 발급을 할 겁니다. 왜? 저희가 북한이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면은 저희는 평양에다가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을 만들고 평양에서 또 이런 역사교육, 국제정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북한에 들어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뭐 수료증을 뭐 미약하나마 이제 발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SC제일은행 438-20-016-552 주식회사 글로벌 디펜스 워치 세금 영수증도 되고요. 소득공제 영수증 다 됩니다. 그리고 입금 후 010-6832-0325 홍길동 입금 완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문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장소는 마포구 공덕동 5호선 공덕역 인근으로 저희가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고 자세한 주소는 11월 말경에 신청자에 한해서 문자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정세가 지금 요동을 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열처녀 비유 나옵니다. 새벽에 막 깜빡 잠들었는데 뭐 신랑이 왔다 이런 비유가 있는데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모아 놓으셨던 그 재산 전부 다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게 자동차 사고 안 나려고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들고 종신보험 들고 하는 게 자기가 다쳤을 때 이 보상받으려고 이제 그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데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국제정세 강의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장진호 전투 뭐 또 기념식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저희하고 자유의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